네, 내란 잔불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또 실패를 했습니다. 윤석열은 자신이 피고인으로 있는 내란 형사법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지긋지긋한 내란, 범인을 검거하는 듯한 끈기와 집요함이 필요한 순간인데요. 이때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계시죠. 경찰 출신 유사명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삼 총장입니다. 네, 유사명 위원장님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M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MTV가 개국이 된다는 말을 우리 장경태 시당 위원장한테 들었는데 그 진행자로 또 우리 이지연 존경하는 우리 지지연 경무관님이 진행하신다 해서 언제 한번 불러주나 했는데 오늘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어제 먼저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한덕수 대행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당연한 결과인데 노심초사를 했죠. 지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자주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 국민들이 너무 당연한 것에 대해서도 끔찍하게 놀래고 감사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은 그 대통령 국민이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그렇지 않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 이래 했습니다. 그건 누가 봐도 한덕수 대행이 한 건 아니죠. 그 뒤에 누군가 있는데 누구의 사주에 못 이겨서 이제 했을 것이다. 그 대상자 중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보면 그분은 윤석열 친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경찰국 사퇴할 때도 와서 빌런 역할을 했죠. 마치 경찰국을 설치해도 좋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해도 당연한 것처럼 그래 말씀했던 그분이고 또 내란 사태가 실패로 돌아간 12월 4일에도 와서 대책회의를 한 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분은 문제가 많은 분인데. 네, 소위 안가회동 했던 4인방 중에 한 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을 의혹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그나마 다행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경찰에서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초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는데 10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결국은 못하고 돌아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 경호처가 이 집행을 막을 권한이 있나요? 경호처가 막은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김성훈 일당 몇 명 안 되는 김성훈이 어제 이제 김성훈이 연판장 사태로 경호차장의 권한 행사 중지 청원에 관한 건인데 그 연판장에 거기 보면 경호차장은 더 이상 권한 행사하지 말고 사퇴하라 그런 말이 있어서 그 김성훈 차장이 이제 그 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연판장에 서명을 하는 바람에 이제 물러나겠다. 물러나 4월 말에 물러나고 물러갈 때까지는 이제 권한 행사 안 하겠다 그런 선언을 해놓으니까 우리 지금 마음이 급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그러면 권한 행사를 안 한다 하니까 우리 그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금 증거가 계속 일실되고 증거가 소실되고 가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김성훈이가 사퇴하고 물러서지는 않았지만 권한 행사 안 한다는 그 말을 믿고 갔는데 지금 김성훈이가 권한 행사를 하고 막힌 거예요. 법적으로는 제가 해석하는 법적으로는 형사소송법 110조나 111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 관리자나 대표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승낙이 있어야 되지만 또 뭐 국가 뭐 중요한 이익에 대해서 안 할 수 없다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 문제고 우리 경찰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상태는 아닌 거라고 해서 물러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김성훈 처장은 사퇴하면 사퇴하는 거지 왜 4월 말까지 있다가 가겠다고 하는 건지 또 잘 모르겠어요. 네, 왜요? 월급 더 받아야지. 월급 그때까지 받고 가려고 4월까지 나는 받고 가겠다.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4월 말까지 해야지 뭐 몇 년을 채우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무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지다 보면 정말 나중에 압수를 하더라도 그 증거가 이미 다 필요 없게 된 거 아닌가? 이미 다 인멸을 해가지고 압수할 수 있는 내용이 남아 있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들어요.
그런데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한 걸 지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 김성훈 일당들은 이제 증거를 삭제하라 지시를 해서 비아폰 서버에 대한 삭제 지시를 했는데 네. 그 서버 담당자는 이제 그런 곳에 대해서 좀 책임감이 있게 해서 그 거부했죠. 사람들이 무슨 조치를 거부를 하기도 하고 네네.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덮어 써지는 것에 대해서도 조치를 해놨기를 바래요. 아, 네. 우리의 희망인 거죠. 예.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참 결기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찰은 좀 이제 부끄럽지만 인사를 또 막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박기 인사도 하고 했는데 경호처에서는 김성원 처장이 이제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인사 못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삭제하라고 했더니 비아폰 서버 삭제 못한다라고 반발하기도 하고 이번에는 정말 초유의 사태 이렇게 연판장을 돌려가면서 너 사퇴해라고까지 했는데 참 대단하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네. 보기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단하시죠. 그렇지만 우리 경찰도 그런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죠. 경찰국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해서 경찰을 정치적으로 지휘하겠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분연히 떨쳐 일어나신 분이 바로 이제 유사명 당시 총경님이셨죠. 뭐 사회자님은 떠시고요. 저는 이제 행동대장으로 그래서 또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7일 동안 물을 어마어마하게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28톤을 썼다는데 뭐 했을까요? 그 윤건이가 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다 상상 이상이었죠. 그렇죠. 네. 윤석열이 구태타 한 것도 그렇고 입틀막을 하고 그동안 진행되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역대 정권에 있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네, 상상 네. 이상의 사건이었고 윤석열 그 도주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도주 사건. 네, 그렇죠. 그 구속 취소로 도주한 이런 것도 역대 형사소송법을 이렇게 운용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정말 70년 만에 처음 해방 이래 처음.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걸 상상을 못했듯이 네. 지금 뭔가 물을 228톤을 썼는데 그 어디에 썼는지는 지나가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 보통 사람의 상상으로는 상상이 안 돼요. 뭐 주술적인 의미가 있을까? 저 그 생각도 좀 들었어요. 예. 혹시 자기가 떠나기 전에 물을 막 흘려가지고 뭐 나쁜 기운을 빠져나가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술적 의미에서 또 물을 또 막 그렇게 흘려버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쁜 기운이 안 빠져나가도록 해야죠. 다음 쓰는 아, 그래요? 사람한테 물 먹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상상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로서 또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박기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좀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김현수, 박현수. 네네. 박현수 서울청장이 이 서울청은 그 광수단 등에서 수사 부대가 대부분 내란 사건의 실제적인 수사를 하는 게 국수본이지만 국수본에서 실제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는 서울청 많은 수사 인원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내란 수사를 지금 직접 관장하고 있는 서울청의 지휘권을 내란에 협조하고 그 내란 잔당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박현수를 임명한 것은 내란 사건 수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지금 새 정권이 들어올 때까지는 내란 사건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그 내란 일당들에게 좀 불리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우려스럽네요. 예. 그죠? 그러니까 빨리 새 정부가 들어서서 뭐 내란 특검이 이제 통과가 돼서 정말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란 속의 윤석열의 형사 재판도 지금 이제 촬영이 불어돼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볼 수는 없었지만 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너무 그 뻔뻔하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뭐 하는 거기서 거의 갑질을 했더라고요. 정말 본인이 93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공소장이 뭐 난잡하네, 재판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네, 본인이 무슨 거기서 다 막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 공소장에 대한 그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자기가 아직도 검찰총장이다 이런 그런 것 착각이 아직 같아요. 남아 있고 네네.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자기가 대통령으로 아직도 파면된 사실에 대한 인지 부조가 자기가 아직 인지부조화. 대통령인지 네네. 피고인인지 모르는 것 같아.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본인이 파면되고 퇴거해서 아크로비스타 가서 내가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개선 행사를 했습니다. 개선 쇼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재판부도 너무 특혜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다 이제 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비공개로 지하실을 통해서 들어가게 했고 또 이명박 박근혜 때는 또 다 사진 촬영을 허가를 했었는데 사진 촬영도 지금 불허를 한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93분 동안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멈추게 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다 특혜인 것 같고 또 여기서 계속해서 특혜로 이어질까봐 또 예. 걱정이 그 되는데 이전의 특혜도 기억하셔야죠.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재판장으로 있는데 이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탈옥시킨 그분 아닙니까? 그렇죠. 구속 취소한 사람입니다. 구속을 취소하고 그것도 시간으로 계산한다. 이건 정말 그 창의적인 아주 그 핑계를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을 제가 그때 그 집회에 나가서는 윤석열이 날로 먹었다 그랬는데 네네.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그 지금 구속 일자 계산해서 윤석열이만 날로 먹었다고 원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특혜를 주는 이 지금 지기현 판사 이분이 지금 그것만 한 게 아니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직업을 물어보는데 윤석열이가 무직인데 전직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형사소송법상의 이제 제도를 구제하기 위해서 재판장 기피 신청을 해야 되죠. 근데 기피 신청은 당사자가 해야 되는 거니까 검찰이 해야 되죠. 검찰이 해야죠. 아, 그럼 원고가 해야 되는데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 기피 신청도 지난번 탈옥 사건에서처럼 지기현 판사가 이렇게 뭐 구속을 취소하니까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검찰하고 딴따위가 됐듯이 네. 이 지금 기피 신청에 대해서도 똑같이 안 하고 있다. 이 검찰의 이제 이 불이행으로 기피 신청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남은 방법이 뭐냐? 네. 스스로 회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어떻게 회피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오늘 모 방송에 가니까 대법원장한테 이야기해서 그 재판관을 바꿔주라 하는데 진행되는 재판이 마음 안 든다고 대법원장도 바꿀 수는 없어요. 네. 스스로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회피하게 하느냐? 자기가 회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회피할 수밖에 없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피해야 회피할 수 있다. 회피할 수 있게 하는 게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앞서 진행된 거하고 앞으로 진행될 사항으로 봐서 이거 끝나고 나서 이 탄핵이 누가 봐도 명백한 사항이니까 그런 사항을 피해서 회피한 결과를 하려 그러면 회피 본인이 스스로 이거 하는 게 부적정하다 하고 이거 재판을 이제 회피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회피해야 해피하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선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국힘이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감을 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힘은 이번 대선 경선 레이스에 각종 흥행 요소들을 섞어서 예능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정말 국민 앞에 참여하고 반성하고 무릎 꿇고 정말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 해도 부족할 판에 이거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의자 뺏기, MBTI, 밸런스 게임 이런 거 해서 예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민들 우롱하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국민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난번 그 비상계엄 내란으로 해서 막 그냥 대한민국이 망신이고 나라 망할까 싶었다가 겨우 파면으로 살아 돌아와 나라가 이제 회생이 됐는데 그런 나라에서 석고대죄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석고대죄랍니다. 석고대죄. 석고대죄. 맞아요. 가만히 앉아서 죄를 기다린다. 이게 석고대죄인데. 그러고 국민의힘 그 당은 당규에 있는 걸로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인들이 이 원인이 돼서 선거를 조기 대선을 하는 이런 선거에 보궐선거나 네. 이 보궐선거 이번 그 조기 대선은 보궐은 아니에요. 조기 대선이 뿌리고 풀 그 임기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궐은 아닌데 이런 선거에서는 그 후보를 내지 않는다. 안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이번에 국민의힘은 그 진짜 제대로 된 공당이라 하면 내지 말아야죠. 내지 말거나 네. 그 하더라도 엄숙한 태도를 보여야 그렇죠.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네, 댓글 또 많이 달아주셨는데요. 문헌교님께서 직위원 심우정 즉시 탄핵하고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파파의 목소리님께서는 판사 교체 안 되나요? 이러다 윤석열 무죄될까봐 두렵습니다. 예, 저희도 마찬가지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산타님께서는 이재은 위원장님 방송이 쏙쏙 들어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대락, 김동삼 독립투사 후손님께서는 내란 잔불 정말 꼭 필요합니다. 잔불 정리 꼭 필요합니다. 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해요라고 하셨고요. 스프링 군님께서는 경찰 출신 두 분 이렇게 함께 보니 너무 든든합니다. 니키소니 시닝진님, 네, 두 분 닫고 23대 국회의원 되시길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 얘기하시니까 또 이제 약간 마음 아픈 이야기를 또 하자면 어제 국힘이 11명 중 8명의 1차 경선 참여 후보자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위원장님이 계시는, 네, 지역위원장으로 계시는 동작을의 국회의원인 국힘 나경원 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란 방조 오관왕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탄핵 소추 결의 반대,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반발, 구속된 윤석열 구치소 면회, 진짜 다 했네요. 파면된 윤석열과 관저에서 면담, 예. 와, 최고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 국민의힘에 좀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관왕을 차지한 분은 그 기록이죠. 네.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혹시 이제 그 권력에 부스러기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극우들의 이제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 나경원 의원이 그 윤석열한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는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출산 뭐 맞아요. 부위원장 하다가 바로, 파면내듯이 네, 바로 잘렸죠. 바로 잘렸습니다. 네, 사표를 냈는데도 그 사표를 수리 안 수리 하고 안 하고. 잘랐어요. 맞아요. 그런 모욕을 준 맞아요. 윤석열한테 지금 이렇게 오관왕으로 해갖고 이래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윤석열이 좋아서 그러겠습니까? 윤석열이 가지고 있는 이런 권한과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자기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서죠. 지금 나경원 후보죠.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이고 좀 있으면 당 대표 떨어지면 당 대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나올 것이고 또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후보에 나올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극우의 표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군요. 더구나 또 이번에 개인 SNS에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드럼통에 들어가 있는 그런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를 비판하겠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일베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준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저는 그 과학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네. 저렇게 말한다고 다 믿을 게 아니에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했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한 적도 없고 네. 그 사진을 제가 뉘앙스로 볼 때 들어간 사진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조작된 사진이다. 사실의 판단은 조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없지만 이 들어갔다고 주장을 하지만 들어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사진의 진위는 확인이 필요하다. 드럼통 하니까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난번 그 한 좀 됐는데 나경원 의원이 그 유류비를 몇 천만 2년간 5,700만 원어치 맞아요. 유류비를 청구를 해서 깡을 네네. 지금 한 적이 있는데 네네. 그때 사용했던 드럼통인가? 5,700만 원이 저런 5,700만 원어치. 드럼통이 네. 몇 개나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때 사용했을 수도 있을 그때 보관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니 굴복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분이 굴복 전문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굴복 전문. 방금 이야기했는데 당 대표 나갔는데 그 윤석열이 그 출마하지 마 하니까 괴갱하고 이제 굴복을 네. 하고 그러고 나서도 이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도 네, 잘린 네. 이 사람이 자기가 굴복을 그 전 국민 앞에서 보여준 사람이 윤석열한테는 굴복해도 이재명 후보한테는 굴복하지 않겠다. 굴복이 이야기하니까 제가 딱 흥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다 틀린 말이네. 드럼통은 본인이 2년간 5,700만 원어치
지출한 기름 넣을 때 필요한 드럼통인 것 같고 들어갈지언정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확인이 안 되고 굴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굴복 전문가다. 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또 위원장님께서는 서울시당 소상공인 위원장이시잖아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특히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들어졌는데 소상공인 위원장으로서 직접 보고 들은 현장의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살아간다는 느낌보다는 그 죽지 못해서 버틴다 이런 컨셉이에요. 제가 시장을 돌면서 시장 상인들한테 인사해도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생기가 없어요. 네. 그리고 지난번 소상공인 서울시당 민주당 서울시당 소상공인 발대식에 우리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네. CPR 퍼포먼스를 했어요. 소상공인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CPR 를 응급 처방이 필요하다. 응급 CPR 세 종류의 CPR을 했는데 네. 이 전 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CPR을 실시하세요 하니까 팍팍 하니까 네. 살아났어. 기별이 없어요. 아, 기별이 없어. 그거. 그래서 이거를 지역 화폐로 이렇게 한번 발행해 보자 하는 네. CPR 하니까 조금 움직이게 살아났어.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추경을 때려 부어서 네, 네. 이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했다. 그때 이제 살아나는 벌떡? 식으로 네. 벌떡 일어나서 아, 소상공인이 살아났다. 소상공인은 지금 이게 살아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할 자금이 없어서 폐업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을 강하게 해서 국민들을 죽어가는 국민은 신경도 안 쓰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경제를 폭망시키는 친위 구테타를 해서 네. 어렵게 하고 또 경제를 책임진 경제부총리라는 분은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 상황에 베팅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 국채에다가 베팅을 그러니까 국채를 샀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질 때 이제 돈을 버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경제를 올라갈 살려야 되는 네. 경제부총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쪽에 베팅을 걸면 자기가 어떤 쪽으로 일을 하겠어요? 안 자기 좋아지는 돈 벌라고 쪽으로 하겠지. 하죠. 그렇죠. 이런 아.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맞습니다. 심지어 최상목 그 경제부총리는 뭐 이렇게 힘든 거는 소상공인이 힘든 거는 그들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참 기가 막히는 소리죠. 그렇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지는 못할 망정 윤석열 정권에서 자화자찬을 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의 논리예요. 가진 자들의 논리입니다. 우리는 이 변하는 사회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고 못 사는 너들은 적응을 니네가 못해서 잘못한 너 거야. 책임이야.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럼요. 두 번 죽이는 거예요. 아, 정말 내란이 종식될 때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가지고 벌써 4시가 넘었는데요. 네, 스프링 군님께서 나경원 진짜 뻔뻔해요. 대선 출마라니. 네, 라고 말씀하셨고 김대락 님께서도 반드시 다음에 동작 을해서 이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님께서는 밀양 당원분이 계산해 봤는데 5,700만 원이면 드럼통 200리터 173개 값이래요. 네,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내란 종식을 위해서 우리가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라면 이 길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MTV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 하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M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위대한 우리 국민이 해냈습니다. 윤석열을 5년 임기에서 지금 3년 단축을 하고 권좌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우리나라 국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윤석열 파면 결정이 되는 날 MBC 스튜디오에 있으면서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만세를 불렀는데 이렇게 성공했듯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눈을 부릅뜨시고 함께 뜻을 하고 행동을 함께 하시면 조만간 좋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노력합시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슈 현미경은 유사명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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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